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나라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어요. 이제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네네. 저는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식이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어. 저는 안 오를 것 같았어요. 왜? 그 트럼프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아, 벌써 그냥 반영될 수도 이미 있겠네.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오를 줄 알았어. 그래도. 결과는 안 올랐잖아요. 지금 미친 듯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사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사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 요즘에. 저는 수익이 난 거를 팔아서 아? 떨어진 거를 다시 샀어요. 해지를 해서. 그러니까 평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그거 물타기 아닙니까? 물타기랑 좀 달라요. 아, 물타기가 달라? 예를 들어 어떤 종목으로 15만 원을 벌어요.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15만 원이에요. 둘 다 동시에 팔아요. 싹 다. 그러면 수익이 0이죠. 그다음에 그 15만 원인 종목을 다시 사요. 그냥 재정립이죠. 재정립. 내가 너무 좋게 보는 종목이 계속 안 올라요. 그래서 계속 평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LG전자 어떻게 됐어? 지난번에 LG전자 들어갔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팔았어요. 결국엔 오래 가지고 갈 정보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지는 않았는데 좀 제가 못 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SK 하이닉스로 돌아섰어요. 좀 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집에 이름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지었죠, 이름을. 집에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그런 집 이름을 짓는 건 저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단독주택에 멋있는 집들 있잖아. 걔네들은 집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면 종종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근데 아파트를 사는 우리한테도 집 이름이 필요한가 하긴 했지만 막상 짓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집 이름에 대한 소소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이 영어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홈이 있고 하우스가 있고.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주거 영위의 목적인 하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철학과 우리의 삶과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담는 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로키 씨한테 우리 집 이름을 지읍시다 얘기를 했죠. 근데 굉장히 재밌어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냥 막 지은 건 아니고 소소한 철학이었다는 거. 근데 네. 너무 마음에 들었고 결국엔 저희가 이제 희록제로 지었죠. 깃뿌리에 풀을 녹자 써서. 그리고 이제 그 뒷면에 저희가 입간판이 맞나? 하나 만들었죠. 현판인가 그게? 목재로 해서 이제 나무 판때기로 해가지고 판때기라니요. 집 이름인데 집 이름을 이제 이렇게 궁서체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음각해갖고 이제 만들어주는 데가 있는데 좀 재밌게 하고 싶었죠. 한쪽 면에는 이제 희록제라고 짓고 뒷면 이름을 이제 집의 이름이 집 이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각도 있고 재도 있고 무슨 재 무슨 각 그죠? 무슨 실 이게 다 집에 붙이는 우리나라 한자 고유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은 이제 희록재 재라는 이름을 붙였고 뒷면에는 이제 각을 붙여서 덕상각이죠. 네네네. 덕상각으로 지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혼 초반에도 재테크에 대한 욕심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덕상각으로 하되 이것의 사실 진짜 의미는 떡상이다. 그래서 떡상각이다. 근데 좋았어요. 저는 처음 결혼했을 때 이제 로키 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부동산 투자는 개인이 돈 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부동산의 열을 올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부동산 돈 벌지 말자 얘기를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까라고 했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돈이 투자로 이어지는 거니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으로 벌지 말고 주식으로 봅시다 이런 철학으로 어쨌든 한 거잖아요. 좋은 취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뭐 결과적으로 근데 당시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도 했었고 그 부동산이
투자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이 맞아요. 사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약간의 개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가 2021년이었죠. 21년 21년 1월에 12월 1월. 그때 저희가 주식 투자를 왕창 넣고 그때를 물렸어. 고점으로 물렸어. 4년간 물려있어요. 4년간.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를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주식 공부를 좀만 더 했더라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주식이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마이너스 50%까지 갔나요? 거의 뭐 특정 종목들은 마이너스 50% 갔죠. 그쵸, 네. 그쵸. 저희가 이제 차이나와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다. 차이나는 대세라기보다는 당시에 분산 투자용으로 썼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찌됐든 대세일 것 같다. 근데 대세는 바뀌어요. 지금 또 AI예요. 아니 뭐 그때 당시에는 그치. 클라우드 그리고 메타버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치. 네. 이게 대세라는 게 과연 있는 건가? AI는 진짜 대세가 맞나?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찌됐든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뭐 거기에서 항복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짜 밀어붙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주식의 향방이 그 트럼프 입에 달려 있다 지금. 너무 근데 뭐 관세를 영영 붙일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길면 트럼프 임기 4년일 테고 짧으면 트럼프가 이제 각 나라들의 협상을 해서 얻을 것들을 얻었다라고 하고 이제 출구 전략으로 관세를 철거를 하겠죠. 관세를 다시 원상복귀 돌리겠죠. 이제 트럼프에게 출구 전략을 안길 만큼 각 나라들이 미국에 협조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이랑 끝까지 싸우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이제 중국이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또 104% 관세를 붙인다고 이렇게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죠. 이게 트럼프 초기 처음 집권했을 때 관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했을 때랑은 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가 8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4년짜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세게 부딪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네 미국 내에서 여론도 좋지 않고 해서 뭐 제가 뭐 트럼프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얻을 거를 최소한을 얻고 발빼는 출구 전략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1년, 2년 계속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전의 맛과 멋을 한번 따로 에피소드를 찍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막상 저는 이제 또 보니까 진짜 또 장소 위주로 그냥 딱딱딱 셀렉을 해왔고 이제 감자 씨는 또 뭔가 이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풀었어요 보니까. 뭐 어쨌든 모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단편적인 것보다 로키 씨처럼 이게 가볍게 아주 껍데기 훑듯이 접근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되는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쨌든 조금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뭐 이름 뭐 맛있는 맛집 우리가 갔던 맛집 어딨지? 그 리스트 보내줘. 이런 것보다는 왜 이것이 대전의 맛이라 불리어야 하느냐? 좀 이렇게 한번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탐구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감자 씨가? 아니 저는 사실 이제 뭐 주제가 대전의 맛과 멋이죠. 이번 주제가 대전의 맛과 멋인데 예를 들어 뭐 로키 씨가 온 경산. 뭐 일명 대구 옆이니까 대구 하면은 이제 대구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대전의 맛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근데 대전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대전의 맛이라고 아이덴티티를 붙여주기가 현대인들의 입맛하고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전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붙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전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대전은 옛 지명이 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대단한 음식점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여기 대전은 계획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하에 생겨난 것이 대전의 역사라면 대전의 역사는 어쨌든 철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철도. 네. 철도가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도심들이 좀 이제 도시화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대전의 가락국수. 대전이 밀가루가 지나가던 창고니까 밀가루로 인해서 빵, 특히 성심당 같은 경우 1956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딱 그 시대 철도 들어가고 재건되고 하면서 이제 대전이 커지면서부터 로컬화됐던 음식들들. 전 그런 게 일단 대전의 맛으로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밀가루가 있는 음식들, 대전의 성심당이라든지 하는 빵집이 많은 것. 대전에 진짜 빵집 많아요. 맛있는 빵도 많고, 그리고 가락국수, 국수 종류들. 대전에 진짜 칼국수 많거든요. 칼국수 축제도 하지요. 네네. 얼큰이 칼국수도 사실 대전에서 꽤 먼저 시작된 걸로. 근데 왜 지명은 근데 그 가게 이름 공주 대부분 칼국수죠? 공주 칼국수잖아. 그 매운 칼국수가. 그렇죠. 왜 그럴까? 그 얼큰이 칼국수는.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친구가 한번 물었어요. 공주 칼국수 사장님한테. 근데 대전 사람이래요. 본인 공주 사람 아니래요. 이름을 왜 공주라고 친 거야? 그것까지는 안 물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어쨌든 들었어요. 그치 공주 얼큰이 칼국수가 성심당 바로 옆 건물에 그 이상한 네, 골목길에 있어요. 있잖아. 맞아요. 거기 담배 피는 분들이 맨날 서성 있는 그 골목. 맞아요. 그래서 대전에는 칼국수랑 빵 이게 좀 로컬이다.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서 좀 대전만 좀 특색 있는 음식이 두부두루치기. 맞아. 정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대전역 근처 은행동에 가서 맛집 소개해줘라고 하면 이제 광천식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먹어보면 이게 왜 맛있지? 사실 이러거든요. 대전의 맛집들이 그래요. 왜 맛있지? 이런 데들이 있어요. 칼국수는 진짜 맛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두부두루치기는 근데 대전스러운 음식인 거죠. 왜 대전스러울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뭔가 맵고 짜고 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경상도 음식이라고 생각도 하고, 근데 거기 그냥 두부 들어가고 칼국수 면 들어가고 그것도 역시 칼국수라 그런 것 같긴 해요.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딴 데서 못 먹는 거긴 하지. 두부두루치기에 매콤하게 넣고 오징어도 넣고 해서 한 다음에 두루치기에다가 면을 넣어서 먹어요. 그치. 이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두루치기가 어떤 거지? 나 두루치기를 안 먹어본 건가? 두부두루치기요? 그냥 대전에 있는 광천식당? 광천식당은 알지. 광천식당도 있고 소나무집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두부두루치기 하는 집들이. 그 두부 두루치기라는 게 대전에서만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딴 지역에서 먹어본 기억은 안 나. 거의 없어요. 딴 지역에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특색이 확실히 대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의 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맛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제주도 가면 사실 갈치 먹고 오고 뭐 거기 있는 뭐 이런 거 말고기도 먹고 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광주 가면 육전 먹고 오고 막 대구 가면 막창 먹고 오고 그런 것처럼 대전에 오면은 어쨌든 꼭 맛있어야 먹나? 현지인들은 뭐 광천식당 잘 안 갈 수 있지만 소개를 한다면 그래도 저는 광천식당 같은 데를 한번 가볼 만하다. 많지 않으니까. 두부두루치기 먹으러. 맛도 괜찮아요.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이제 로키 씨는 이제 20살 넘어서 대전에 온 케이스지만 저는 여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으니까 근 이제 3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대전 하면은 옛날부터 묵사발이라 그랬었어요. 그게 다른 데도 많이 없어요. 묵국수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시장 같은데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거 열리면 대구에도 아파트 시장 같은 거 열리면 묵사발이 오나요? 저희 아파트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가지고 모르겠어. 네. 근데 뭐 무슨 어떤 건데 전통시장 가면 그런 걸 팔았던 것 같은데. 이 묵사발에다가 밥을 갖고 비벼 먹거든요. 대전은. 근데 대전의 구죽동이 도토리 이런 게 유명해서 보리밥에 묵사발, 묵밥 이런 것들 파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저 딴 지역에서 찾는 이거 있는지 거의 못 봤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밀가루, 그럼 두루치기 이게 그래도 대전의 맛이다. 뭐 맛집이야 많죠. 뭐 어디 텐동집도 맛있는 데 많고 뭐 브런치 맛있는 데도 있고. 근데 그 브런치가 과연 서울 브런치보다 맛있느냐?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너무 맛있지만 그래서 저는 내가 준비한 게 아주 초라해지네. 그렇죠. 모든 주제를 철학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이게 껍데기만 흐른다니까요. 어쨌든 대전은 그런 곳이다.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사실 무한도전의 정영돈처럼 저는 노잼 도시도 하나의 대전의 아이덴티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전 계획도시니까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들 뭐 맨날 축제하냐고 바빠요. 뭐 세계 좋다는 축제는 다 해요, 요즘 대전에서. 비어 축제, 뭐 포도 와인 축제, 뭐 빵 축제. 빵 축제는 아이덴티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대전에서 상황가. 비어 축제를 왜 하느냐. 너무 안 어울린다. 유잼 도시를 위한 발버둥? 근데 노잼 도시라는 이름으로 대전스럽게 좀 이렇게 만들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전에 노잼 도시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지가 사실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오히려 조금 더 바이럴이 되면서 조금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노잼 도시로 여행 오는 브이로그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대전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어디 가는지 보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사실 하나같이 가는 게 뭐 대전역에 왔어.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사. 그다음에 근처에 저기 어디지? 오시칼국수? 뭐 오시칼국수도 가고 광천식당도 가고 그다음에 그 태화장도 가죠. 김화칼국수? 이게 있어. 그게 여기 정동 쪽에 있는 칼국수 집인데 거기는 되게 싸요. 되게 저렴하고 가격이. 근데 뭐 맛이 좀 탁월하다 이건 잘 모르겠어. 다른 칼국수 집에 비해서 워낙 맛있는 데가 많으니까. 칼국수 뭐 대전에 종류별로 있죠. 뭐 멸치랑 디포리 넣은 칼국수도 있고 바지락 넣은 칼국수도 있고. 그러게 뭐. 신도 칼국수도 있네. 신도 칼국수 제가 제일 좋아하죠. 최애. 난 근데 먹었잖아 싫어하죠. 같이. 싫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특색 없어. 멸치 들깨가 들어간. 싫어하죠. 전 그게 특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특색이다.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 나한테는. 비슷해요. 신도 칼국수도 그 1960년대에 대전에 들어온 집인 거예요. 비슷해요. 다 그 시절에 밀가루 갖고 장사를 하던 집들이 생겼어요. 원미면허 대전 유명한 평양냉면 같은 것도 다 그때예요. 그때. 거기 있잖아. 거기 신성동에 수코런 냉면. 수코런 냉면. 감자 씨가 제일 좋아하는 원탑 아닙니까? 대전에서?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요즘 식스센스에 나오는 고경표 씨도 이제 차 타고 여행하면서 평양냉면 맛집을 들리는 걸 잠깐 했는데 유튜브에서 대전 딱 와서 수코런 냉면에서 딱 먹고 갔어요. 이게 냉면이 평양냉면이 종류가 있어요. 육수를 우리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평양냉면은 사실 그 고기 육수를 할 때 이제 소나 이런 걸로 해요. 근데 닭고기 육수로 하는 곳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 수코런 냉면이 닭고기 육수예요. 꿩고기죠, 꿩고기. 그치, 꿩. 근데 꿩인지 닭인지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육수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특색이 있죠. 이제 고명에 그 닭가슴살 부신 것처럼 쫙 올라가고 계란 소복히 올라가 있는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죠. 그 스타일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수코런 냉면을 가본 적이 없다가 제가 끌고 가서 가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수코런 냉면 아니 제가 원래 가던 평양냉면집이 있죠. 너무너무 좋아했던 평양냉면집이 있는데 사실 그 평양냉면이 그 닭육수 베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살던 집 앞에 있었어요. 저 혼자 가서도 막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슷한 집을 찾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뭐 혼자 사는데 제가 총각일 때 뭐 냉면 뭐 부시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코런 냉면은 사실 이제 로키 씨랑 가기 전에 한 번 간 적은 있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한 번 간 적은 있었는데 이제 입고 있다가 가니까 이제 맛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간이 좀 살짝 세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맛이랑 가장 비슷했어요. 수코런 냉면. 거기 우리 서울 여행 갔을 때 우레옥. 우레옥도 닭고기 베이스인가? 기억이 안 나? 우레옥은 닭고기 베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었죠. 엄청 만족스러워했잖아요. 처음에는 거기 주차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제가 사실 그렇게 평양냉면을 좋아하진 않거든. 그쵸. 그러니까 감자 씨가 워낙 좋아하는 거 아니까 같이 가주는 수준인 거지. 난 단 한 번도 평양냉면을 나 혼자 스스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근데 대전에는 평양냉면 다 가봤는데 어쨌든 원민면허국이랑 수코런 냉면이랑 두 개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초보자들 가기에도 좋아요. 맛이 좀 진해서. 저는 좀 연한 베이스의 평양냉면도 맛있게 먹는데 맛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맹한 맛이랄까 나한테는. 평양냉면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평양냉면 육수를 살짝 들이키면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 육향이 있어요.
그게 구수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냉면 할 때 식초랑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냉면 좋아해요. 어쨌든 뭐 이거 듣는 분들 중에 서울 사람들이 있으면 우레옥을 가보시는데 우레옥은 벌써 워낙 뭐 맛집이니까. 우레옥은 뭐 서울 사람들은 뭐 서울 워낙 맛집이니까. 대전에 오신다면 어쨌든 숯고랑 냉면이나 원미면옥 한번 가보시면 그치. 좋습니다. 그 영상은 본 적 없는 것 같아. 어디요? 그러니까 대전 브이로그가 요즘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찍어서 올리는데 당일치기 여행 1박 2일 여행해서 올리는 거 보면은 숯고랑 냉면? 원미면은 없어. 아 이게 동선이 좀 안 유명한데. 맞으니까. 아 그런가? 동선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죠? 다 동구. 아 근데 신성동은 좀 애매할 수 멀죠. 있는데 신성도 멀죠. 원미면허는 그래도 접근할 만한 어차피 그 성심당도 동구인가 중구잖아요. 대전역 앞에 있고 뭐 경로상이 될 텐데. 뭐 뭐 어쨌든 원미면허기 두 개가 있잖아. 따지면 저기 파남역에서 옥천 가는 그 길에 하나 있고 신흥역 쪽에 하나 있는 신흥역 거 있고, 쪽에도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옥천 지금 가는 길에. 과학고죠. 동신과학고 어. 옛날에 구 동신고등학교 있던 자리에 있는 원미면허기 있고 그 고등학교 옆에 있는 원미면허로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니 뭐, 거기가 더 맛있어요. 기억이 나나? 나 사실 맛의 차이를 잘 아니요, 모르겠어. 거기 훨씬 맛있어요. 아, 네. 그래? 대전에 로컬 유명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막걸리도 시골 막국수라고 있어요. 파란색 간판에 막걸리가 아니라 막국수. 막국수. 시골 막국수도 대전에만 두세 개 되고 금산에까지 뻗어 있어요. 시골 막국수. 근데 지난번에 그게 워낙 다 맛있다고 같은 했고 집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던데. 같이 갔던 기억 나죠, 나랑. 아, 나죠. 어. 그 다음부터 또 나랑 가자고 얘기는 안 했잖아. 맛이 그다고. 아니 근데 그냥 이게 로키 씨는 그 뭐 가자고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이 금산 산골짜기 박혀 있다 보니까 근처에 음식점이 몇 개 없어요. 아, 그러면 그 시골 막국수를 1년에 제가 몇 번 갔겠어요. 정말 굳이. 그래서. 농담 안 하고 10번 이상 갔을 거예요. 금산에 있는 맛이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굳이 예, 지금은 안 갔죠. 막국수 땡기면 저 여전히 시골 막국수 가요. 그거 산성동에 본점 있는데 거기 줄 서요. 번호표 받아요, 막. 엄청 줄 서요, 거기. 그러니까 면 요리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옥천도 뭐 사실 대전은 아니지만 대전의 근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일 이때까지 많이 간 식당을 옥천. 꼽으라면은 풍미당이죠. 아, 물쫄면. 물쫄면. 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30년 전 대전의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노잼이었어요 그때가. 지금은 너무 많아요. 막 공연도 많고 콘서트도 많고. 근데 그때는 가수들이 대전 안 오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왜지? 환호성이 없어서. 반응이 좀. 그때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약간 충청도에 대한 편견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편견이 아니야. 진짜야? 확실히 호응이 적어요. 호응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대전이 원래 본토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게 이쪽 저쪽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죠. 검색해 보니까 30%만 대전 사람 토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섞여서 지금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엄청 다이나믹해졌는데 그 전에는 정말 제가 둔산동 살았잖아요. 대전의 강남이라 불릴 수 있는 문화가 중심에 있는 그곳에서 그때는 도안동도 없고 대전에 좀 잘 나가는 번화가들이 지금 몇 군데가 생겼지만 그때는 온리 원 둔산동이었거든요. 물론 은행동도 있었죠. 저가로 놀려면 은행동,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 모여있는 둔산동, 타임월드 그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로 해서. 근데 그쪽에 이제 큰 수련원도 있고 하니 그쪽에 공연도 오고 하는데 진짜 안 와요 공연 잘. 근데 지금은 끝없이 공연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노잼 도시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옥천 얘기했잖아요. 옥천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대전은 너무너무 물가도 저렴하고 집값도 진짜 싸거든요. 이번에 집값이 팍 뛰기 전에 사실 집값 웬만한 대전 집값 대전의 강남이라 불리는 몇 군데를 제외하면 사실 다 2억대예요. 아파트가 다. 당시에 그랬지 뭐. 불과 몇 년 전에 2억대예요 다. 2억대 아파트 경기도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뛰어갖고 지금 3억대, 4억대까지 지금 올라버린 건데 사실 대전의 집값이 너무너무 쌌고 그리고 그냥 안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전이 어떤 게 좋았냐면 사통팔달이 너무 좋잖아요. 서해 팔달? 이쪽 저쪽 통하기가 좋잖아요. 남해 가기도 좋고 서해 가기도 좋고 부산 가 어디든 다 2시간 중심이고. 어디든 다 2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전에서 뭐 복잡복잡 놀 필요 없이 내가 놀고 싶다 마음 먹으면 옥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잼 도시 아닌가. 대전 사람들은 편안하게 대전에서 즐기고 놀고 싶으면 전국 곳곳 어디든 하루 생활권으로 가서 찍고 놀고 올 수 있다. 그건 진짜 맞아. 대전에 그게 큰 장점이죠. 그럼요. 막 어디 한평에 나비축제 열린다더라. 2시간이면 가요. 맞아, 오전에 맞아. 한 8시쯤 출발해갖고 쫙 가면 10시. 착 즐기고 점심 먹고 한 2시간 또 놀다가 그리고 탁 올라오면 돼요. 대전에 못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대전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갈 때 만약에 진짜 뭐 서울이든 부산이나 가는 게 아니라면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대청호인 것 같아. 그런가? 그렇지. 아니 그런가? 어딜 가든 대청호에는 항상 사람들이 미어 예를 들어 터지잖아. 봐봐요. 그나마.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은 뭐 남산타워도 있겠고 뭐 몇 군데가 있겠죠. 근데 제일 궁들도 서울의 랜드마크잖아요. 볼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경복궁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가로수길 뭐 이런데 무슨 단길 많잖아요. 그런 길에 가시겠습니까? 길에 가겠지. 길에 가죠. 다 그런 길들은 대전에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그렇게 오는 거죠. 굳이 뭐 대청댐을 차 몰고 굳이. 무슨 소리? 우리 맨날 가는 데가 대청댐이잖아. 애기들이 있으니까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생각해 봐봐요.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가 잠깐 저녁에 드라이브 하러 나갔다 올까 할 때 대청댐이나 갔지. 주말에 우리 놀까 할 때 대청댐 갔어요? 그쵸, 맞아. 그건 맞아. 옥천, 어디 영동, 어디 막 쭉쭉쭉 다녔잖아요. 천안,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죠. 대전 사람들은 대청댐을 그냥 산책 코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서 오늘 대청댐 가서 놀까? 이러진 않아요. 그 정도의 소재동 가고, 기운은 아니지. 소재동 맞아. 가고 저쪽 관평동 가고 유성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관평동은 아닌 걸로. 관평동은 아니고 관평동은 좀 그렇죠. 가는 거죠. 이렇게 골목골목 좋은 데들 모여 있는 밥집 뭐 이런 거 모여 있는. 그치. 대전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 것 같다. 대전 젊은이들은 그럼요. 신세계 백화점 가고 갈마동에 있는 그 맛집 그 되게 막 주차하기 힘들어 미치겠는 그 골목에 가가지고 다들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렇죠. 다 그런 거죠. 맞아. 근데 어쨌든 다시 풍미당으로 이야기를 가자면 풍미당이 우리가 이때까지 간 식당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간 곳이긴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횟수로 치자면 근데 우리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까운 데라고 해도 그럼 원미 면옥도 그 정도로 많이 가진 않았잖아. 따지면 나의 선호도 때문인가? 잘 모르겠어. 풍미당이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어. 그냥 쫄면에다가 그냥 김밥에다가 그 쫄면물에다가 그 어묵 국물 같은 거 가락국수와 어묵 국물의 중간쯤 되는 그 물을 말아서 먹는 거거든요. 거기다 빨간 다대기를 얹어요. 근데 미치겠어요. 생각나잖아. 계속 생각이 나요. 나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종종 먹으러 가자고 한 게 풍미당 여기 물쫄면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맞아요. 거기도 가면 항상 줄 서 있어. 평일날 아니면 주말에는 사실 맞아. 근데 풍미당도 대전의 맛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뭔가 대전 근교라서 한번 넣어봤어. 어디까지 대전의 맛인 거예요? 뭔가 옥천 보령까지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옥천 뭐 공주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세종? 세종은 아니나? 아닌가? 근데 세종은 없어. 그럼 서울의 맛이라고 하면 광명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죠. 알았어요. 풍미당까지만 하자 그냥. 풍미당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오케이. 워낙에 맛집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유재석도 왔죠 얼마 전에? 그래? 풍미당에 갔어? 네네네. 놀면모한인가? 거기서 이제 그 놀면모한에 이제 미주 씨가 나오잖아요. 이미주님. 미주님 고향 옥천 여신이었다고 하잖아요. 자칭인 타칭인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옥천에 가서 거기서 풍미당 가는 것 같아요. 옥천은 은근히 볼 게 많아요. 맞아. 정지용 생가도 있고 옆에 유경수 생가도 있고. 뭐 대단한 건 없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늘 썰렁한데 어쨌든 뭐 대전 사람으로서는 그냥 뭐 여기서 뭐 저희 집에서 뭐 저기 뭐 신세백화점 가는 거리나 여기서 옥천 가는 거나 뭐 사실 거리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죠. 갔다 오죠.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한 바퀴 걷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뭐. 이게 전 대전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차를 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치. 서울이 특히나
아 그럼 부산도 맞아. 대전 부산도 얼마나 힘들다. 차 몰기 좋아요. 계획 도시라서 쭉쭉쭉쭉 뻗어 있죠. 한밭대로를 중심으로 대전이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차를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대중교통은 확실히 불편해요. 지하철 하나밖에 없고 정말.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진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잖아. 저는 이제 북대전 쪽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글로 가는 차가 진짜 정말 무지하게 많아. 정말 출퇴근길에 거기 고속가도를 한번 타려면 얼마나 맞아요. 기다려야 되는지 저 맨날 이제 산업단지가 모여 있으니까. 그쪽에.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하나 안 다니고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대전에서 트램을 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한다고 해요. 결국엔. 근데 그것 또한 안 가더라고. 그쪽까지. 그래서 너무 길거리에서 버려진 시간과 에너지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그럴 수 있죠, 뭐. 이건 좀 딴 얘기네요. 근데 서울 지옥철 타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근데 각자 사는 곳에서 불만이야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뭐 저는 뭐 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대전 교통 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길도 편하고 길도 뭐 웬만하면 하상도로 타면 그것도 맞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저는 대전 운전하기가 되게 편한 도시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맛집 소개나 하려고 했는데 맛집 소개 좀 해볼까? 해봐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또간집처럼 몇 번 이렇게 가고 또 생각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치. 광천식당 사실 안 가잖아요. 난 안 가지 잘. 대전의 맛이다라고 하면 소개할 만하지만 그 태평소국밥 이런 것도 대전의 맛이다. 그러네. 태평소국밥도 항상 나오는 근데 내용이야. 태평소국밥은 분점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본점에서 파는 매운 갈비찜을 드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네. 그러니까 태평소국밥을 먹으면 그냥 국밥이네 해요. 맛있는 국밥. 이게 왜 맛있지 싶거든요. 다른 집들은 특색도 있고 막 먹으면 막 이런 맛이 있잖아요. 태평소국밥 안 그래요. 태평소국밥은 그냥 국밥이에요. 그 육사심이 싸고 이런 게 있는데. 맞다. 근데 그 매운 갈비찜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육사심이 매운 갈비찜. 이거가 저는 너무 맛있다고. 그거는 진짜 왜 나랑 갔을 때 나랑 한 번도 안 갔나 태평소국밥은? 태평소국밥집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 어디 제가 옛날 본가 있는데 산성동 그쪽에 있는데 유천동에 있는데 유천동에 있는 태평소국밥. 태평동에 있는 게 아니었어? 태평동. 뭐야? 태평동. 태평소국밥이잖아. 그 옆이니까 어쨌든 그 같은 동이니까. 네. 거기에 있는 매운 갈비찜이 그게 맛있어요. 아니 근데 감자 씨는 옛날에 대학교 앞에 있었던 오문창 순대국밥? 네. 거기도 좋아하잖아. 이제 농민 순대 오문창. 나는 진짜 이렇게 내장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감자 씨는? 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국밥류를 좋아해요. 사실 그래요. 저는 뭐 남자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왜 콩나물 국밥은 안 좋아하는 거야? 콩나물 우리 엄마도 해주는 거 집에서 콩나물 대충 말아서 먹는 거 돈 주고 사 먹는다고? 그건 이제 전주의 특색이고. 그래요. 콩나물을 굳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콩나물을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고 콩나물에 밥 말아 먹으면 그 맛 아닌가? 아니 뭐 그래요. 물론 콩나물 국밥이 좀 육수도 다르고 해서 맛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내장국밥을 해주진 않거든요. 순대국밥 해주진 않습니다. 쉽지 않지. 찜통에다가 뭐 이렇게 순대 썰어갖고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요. 특색이 있는 거죠 뭐. 저는 유성구에 몇 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궁동이라 하면 이제 옆에 카이스트도 있고 충남대도 있고. 궁동이 이제 젊은이들의 지금은 조금 약해졌는데 옛날에 이제 젊은이들이 놀라면 궁동을 갔어요. 왜냐면 거기가 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한밭대가 어떻게 거기 있어? 한밭대가 지금은 주변에 엄청 번화해졌는데 옛날 한밭대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한밭대는 저기 끝에 맞아요.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게 한밭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산업대였는데 대전 산업대였죠. 지금은 한밭대학교 이름을 바꿔서 근처에 그냥 밭이었어요. 옛날에 제 친구가 한밭대 경제학과 경영인가 들어간다 해서 면접 볼 때 따라가 줬거든요. 정말 이게 대학이야?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너무한 거 아니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밭대학교 애들, 카이스트 애들, 충남대학교 애들, 모건대학교 애들도 와요.
아 골로. 궁동으로? 네. 아, 그러니까 거기가 넘쳐났죠. 맛집도 많고. 거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고기 해주는 거. 뭐 이름 뭐죠? 닭갈비 같은 거. 간장으로 한 닭갈비 있는데. 치킨마요? 뭐 닭갈비? 아, 그 궁동 하면 유명한 닭갈비 아, 있어요. 있어. 뭔지 알아. 맛짱 아닌데? 맛존. 맛존. 존맛인가 맛존인가? 존맛이라니 방송에서 맛존입니다. 맛존. 본인이 장사를 하면 존맛이라고 간판을 붙이겠어요? 맛존. 거기도 유명했죠. 싸고. 맞아. 맛있고. 진짜 싸더라고. 옛날에 동아리 선배랑 후배랑 해서 같이 갔었어요. 거기 맛존을. 궁동이 좀 이제 로데오 거리에서 그쪽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왔죠. 대학생들이. 거기 맛있는 중국 요리집들도 요즘에 많고 연취라고 있었어 예전에. 그래서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거기서 중국 요리도 많이 먹었었고. 철저하게 외지인의 시선으로 음식점을 훑고 계시는군요. 이게 깊은 역사를 모르고 아 역사야 딱 뭐. 하면 이제 왜 거기 궁동이 유명했는가. 아 소비자 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마트 없어졌잖아 지금. 지금 없어졌어. 없어졌죠. 지금 없어졌죠. 나 때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소비자 마트에서 만나자고 했었어요. 궁동에서 만나자고 하면. 다 배달 시켜 먹으니까 대학생들. 아니 뭐 거기 이마트 24 안 가더라. 편의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이 막 엄청 보급된 시절이 아니니까 이제 삐삐 공중전화 아무튼 소비자 마트 앞에서 모이자 이랬죠. 거기가 이제 버스 정장하고 대로변 그 대로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도로하고 딱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였죠. 정류장 바로 앞이기도 로데오 하고. 거리에서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약간 한 가지 은행동은 이양경원. 맞아. 이한경원. 은행동을 모여라 그럼 이양경원에서 1시에 만나. 나 그 얘기 들었어. 그런 맞아. 곳들이 있었죠. 이양경원 지금도 있잖아요. 이야기 길어졌네. 궁동 이야기 하나 나왔을 아, 뿐인데 네네네. 아주 역사가 이제 줄줄 나와요. 감자 씨. 30년 살았으니까요. 이제 대전 토박이죠. 토박이. 그 유성구 궁동에 누오보 나폴리라고 아. 엄청 맛있는 화덕 피자집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난 원탑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도우가 쫄깃쫄깃하고 그 신선한 야채들이 루꼴라가 막 올라가 있는 그 피자를 제가 그때 임신 거의 말쯤이었나? 임신하고 나서 거의 한 7, 8, 9개월 때쯤에 한번 가자. 출산하기 전에 한번 가자라고 해서 갔었잖아요. 저 거의 한 판을 진짜 다 먹을 뻔할 정도로 너무나 맛있고. 로키 씨가 엄청 좋아하죠. 근데 화덕 피자집이 많이 있는데 가스로 하느냐, 진짜 나무를 떼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누오보 나폴리가 진짜 나무를 떼죠. 아 그랬나? 네, 진짜 나무를 떼고 이제 거기 엄선해서 그 이탈리아의 어떤 재료들, 토마토, 빵, 밀가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딱딱딱딱 해갖고 그 인증을 딱 걸어놓고 해요. 그거 피제리아 다알리 아니야? 아 그런가? 제가 잘못 봤네. 아 그게 아까 지금 감자씨 얘기한 게 저기 노은동인가 지족동 쪽에 하나 있어. 거기도 약간 자기네들은 이탈리아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거기 그때 예전에 저희 시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헷갈리는 갔잖아. 걸 수도 있어요. 시부모님이랑 갔던 데가 거길 노보 거야. 막걸리 아무튼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나는 피제리아 다알리 거기보다는 누오보 나폴리가 조금 더 내 취향. 더 맛있다. 저는 뭐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 로키 씨가 가면 이게 피자는 피자로서 저는 사실 짭조름한 페퍼로니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키 씨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무조건 루꼴라든 뭐든 한가득이어야 돼. 그런 저는 맛있죠. 피자를 먹으면서 신선함을 느낀다라는 건 참 좋은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야채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피자 그 부스러기처럼 그 야채들 뚝 떨어지는 게 기분 좋은 식감을 선사하진 않아요. 아, 맛은 그래? 너무 있다. 나는 되게 그게 좋던데 이제 감자 씨는 그게 별로였구나. 별로까지는 아니에요. 별로까지는 아니지만 로켓 씨 취향에 따라 맞추는 면이 많다. 그리고 제가 그 북대전 쪽에서 일을 하니까 노건 간장게장이라고 있어요. 아 간장게장 거기. 정말 사악한 가격인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임신하고 나서도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간장게장을 먹기가 임산부들한테는 조금 챌린지일 수 있어. 근데 먹으면 안 되려나? 그렇게 사악한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 한 절약하는 마리에 3만 원이 조금 넘는데. 간장게장 맛있게 하는 집들이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꽃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알찬 그 게장들 게를 엄선해서 하는 것 같고 되게 유명인들 사인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간장게장을 조금 근데 친구들이랑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느낌으로 가면 되게 맛있을 거다. 부모님 가서 맛있게 먹겠다. 정말.
왜 맛있지 않아? 맛있었잖아. 나랑 맛있죠, 맛있죠. 근데 무슨 뜻이지 그거? 아니,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맛집이 챙겨드리느라. 아이 뭐 그렇긴 하지. 음, 그리고 서구에 맛있는 일본식 카레집 있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미세노 센세. 아, 유명하죠. 미세노센스 유명하죠. 고로케랑 꼭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어? 튀김류 추가해서 먹는 것도 좋고 저는 갈 때 옛날에는 매운맛을 잘 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나이도 지났고 최근에 든 생각은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이 실제 음식 본연의 맛을 잘 못 느끼게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그냥 보통 맛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감자 씨가 매운맛을 한번 선택을 해서 헥헥거리는 걸 보면 내가 이제 잘 살짝 선택했다는. 매운맛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매운맛을 그때 해서. 그래서 뭐 거기 가면 꼭 저는 맥주를 마시죠. 마셔도 되냐고. 허락받고. 맥주 마시고 오면 뭐 좋은 곳이에요. 미세노센스 맛있죠. 거기가 백종원이 한창 무슨 지역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게 있어. 영상 뭐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전국에 안 백종원이 나는데.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대전에도 엄청 많아요. 광전식당에도 왔었고 대전에 그뭐 고단백 식당인가? 그 콩국수 집에도 왔었어. 콩국수도 왔었고 또 옛날에 3대 천왕 할 때 스마일 칼국수가 또 거기서 1등으로 맞다. 뽑히기도 했고 대전에 이해를 못하겠네. 스마일 칼국수가 1등이었다고 대전에?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 이제 대전에 여러 종류의 칼국수가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죠. 이제 저는 신도 칼국수를 좋아하고 여기 로켓씨는 오실 칼국수를 좋아하고 바지락 잔뜩 들어간 해산물 칼국수 좋아하고 저는 이제 들깨 칼국수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골라 가면 됩니다. 대전에 너무 칼국수집 많고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잘하는 집들 많이 있어요. 어쨌든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그 카레집인데 제가 예전에 서구에 살 때 자주 가던 곳이고 너무 좋아해서 임신했을 때도 많이 먹고 남편한테 맨날 그러니까 감자 씨한테도 종종 이제 가자고 했죠. 가자고 하죠. 그런 것 좀 한번 아주 가볍게 한번 나처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자 씨도 몇 개 찍어봐봐. 좋은데요? 아 저는 사실 또 국밥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는 중국집 좋아요. 대전에 중국집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 그 옛날에 백종원 왔던 태화장 거기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이제 어디 갈까 했는데 이제 제가 딱 여기로 모여라 해서 간 그 유니 짜장 맛있게 하는 희락반점? 희락반점. 뭐 저는 거기 맛있어요. 거기 좋아하고 짜장 좋아합니다. 대전에 짜장면집 많이 있죠. 그 성시경 유튜브에서 해갖고 백종원이 와갖고 여기는 여전히 손만두로 만들어 빚는다 해갖고 태화장이 엄청 유명해져갖고 대전에 대전에 짬뽕집 맛있는 집 많아요. 이것도 역시 면이라서 그런가 대전 잘합니다. 저는 희락반점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태화장이 정말 유명하니까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까지 큰 감명 못 받은 것 같아요. 차가 맛있는 것 같아. 물로 물 주는 그 무슨 자스민인가? 자스민차 맛있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맛이 있진 않았던 저는 것 맛있게 같은데. 먹었던 것 같고 그래요? 제자들 데리고 거기 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거기서 회식을 했는데 친친 양꼬치. 대전역 사실 바로 앞에 있지. 양꼬치는 사실 전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저랑 로키 씨랑 같이 양꼬치 먹고 있을 때는 이게 왜 유명해 했는데 그 외의 것들 지삼선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마라 엄청 맛있어요. 마라가? 마라 안 좋아하시잖아. 안 좋아하는데 그때 교무부장님이 시키자 그래가지고 시켰거든요. 난 마라 안 좋아했는데 제가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해요. 그 집도 요리류가 맛있어요. 옛날 전 직장인 과장님들이 갑자기 거기서 회식을 하자는 거야. 우리는 북대전에 사는 친친양꼬치? 북대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친친양꼬치까지 가가지고 회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서비스로 뭔가 음식이 계속 나와. 앉아 있으면 뭐 자기 주방에서 만들다가 남아서 주는 건지 해서 막 요리가 계속 나오는데 맛이 있고 어쨌든 거기도 화기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지인 분이 하시는 거라서 맛도 좋고 주차는 좀 불편. 하지만 맛이 있다. 대전에 하면 그리고 성심당을 빼놓으면 안 되죠. 근데 성심당은 뭐 너무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 명이 공고를 가고 한 명이 상고를 갔어요. 어. 근데 공고를 간 친구가 갑자기 제과제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송대학교 제과제빵 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상고 다니는 이 친구는 이 공고 다니는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애였거든요. 얘가 갑자기 제과제빵을 또 시작했어요. 제 친구 중학교 친구들 둘 중에 둘 다 제과제빵을 했는데 대전의 사학, 대전의 교육 하면은 교육 재벌이 있죠. 우송재단. 그 우송대 제과제빵 애들이 그 성심당이 그때는 대전 사람들한테는 엄청 유명했지만 전국적으로 막 그렇게 막 찾아오고 이런 데는 아니었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는 맞아. 이게 유명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근데 그런 대학들하고 연계돼 갖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대학생들 그 애들이 성심당 빵 공장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들어서 유명했어요. 남으면 그 하루 판매한 걸 남으면 다 기부하고 꼭 로컬에 있는 것들만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그 대전이랑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철학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아 맞아, 그거는 한번 언급한 게 좋겠다. 그렇지만 제가 20몇 살 때까지 단 한 번도 성심당에서 빵을 사 먹어본 적은 없어요. 빵은 빵이니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벤트처럼 막 망고 시루 있고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빵들은 그냥 그 맛있는 빵들일 정도. 우리 동네에도 빵집 있는데 뭐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욕망이랑 그다음에 트렌드랑 엮이면 막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저는 성심당이 그런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이 제과제빵을 대전에서 다니면 성심당이라는 큰 빵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배우고 하고 싶었고 거기서 배운 다음에 개인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트렌드의 그 우리 세대죠. 이제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이제 막 그 이전 세대랑은 약간 다른 좀 개성 있게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세대들이 성심당이랑 막 어울리면서 전 이것저것 새로운 아이템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대전에서 제과제빵을 하고 싶어했던 애들은 일단 저는 성심당을 한 번씩은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 두 분은 지금 한 명은 지금 반도체에서 그 상고 다니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그 제과제빵 했던 친구는 꾹 쭉 그 길로 밀고 가서 네 이제 호텔에서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요. 잘합니다. 어쨌든 20살 때 걔네 집에 놀러 가면 이제 쿠키를 막 쿠키 생지 같은 거거든요. 잘라가지고 그 조그마한 오븐 있어요. 그거 돌려주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오븐이 막 있고 지금처럼 막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 거 해서 쿠키 구워주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성심당에 못 들어갔어요. 아 들어가기 어려운가? 아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제가 그 친구와 대학교 때 교류를 많이 안 해서 취업에 대한 고민까지 나누지는 않았는데 만만치 않다고 들은 것 같았어요. 성심당 들어가기가.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서 개인 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전에 지금 빵의 메카를 이뤘다. 맛있는 빵집 너무 많고 뭐 휘낭시에면 휘낭시에 아예 딱 특색 있게 전문화돼 갖고 요즘엔 그쵸. 정동문화사가 휘낭시에로 일어난 곳 같은데 거기가 빵 한 모금. 그런데 빵 한 모금 그것도 되게 유명한 파이 한 모금. 이렇게 아예 딱 빵 옛날에는 그냥 동네 빵집 하면 뭐 단팥빵 뭐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개 팔았는데 지금은 어떤 종류 하나를 탁 파갖고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어디 가보고 싶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빵이 그래서 대전에서 저는 이 성심당 문화에서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 맛있는 빵집 많아요. 맞아. 그건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그렇고. 이제 대전의 맛과 멋인데 이제 멋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맛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먹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었나? 먹는 얘기는 어디나 재밌죠. 다들 사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재미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 그러니까 내 동네에 있는 맛집 같은 것도 한번 서칭해서 뭐 다들 그러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뭐 또 이제 대전에서 오래 살아온 제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대전에 살 때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에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데 다 가쁘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전에 다 땅투성이어서 그 땅을 파신 분들이 그렇게 졸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불리지만 사실 멋이라고 하는 게
대전의 멋이라고 하는 게 어찌 멋이라고 하는 건 트렌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면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 쟤 멋있네? 근데 유행이 바뀌어요. 또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멋있는 건 청바지에 흰 티. 그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은 사실 그래서 노잼 도시인 게 대전의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대전의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바지에 흰 티처럼 무한도전의 정영돈처럼 대전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대전에 원주민들이 있겠죠. 옛날부터 이제 밭농사하고 논농사 하시던 원주민들. 그리고 이제 대전에 이제 철도가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이기들, 그래서 소매상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대전은 여전히 소매업 중심이거든요. 큰 공장들도 있긴 하지만 대전은 대부분 소매업인데 그런 거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전이 한번 확 바뀐 게 청사 들어오면서 엑스포 들어오면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연구원들 집단이 특정 어딘가에 몰려 살기 시작했어요. 전민동부터 시작해서 그쪽 카이스트 쪽 안쪽으로 해서 연구원 집단이 거기 몰려 삽니다. 신성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이쪽 네네네. 많이 살죠. 그리고 대전에 두 번째 유명해 준 게 바로 이 둔산동. 둔산동엔 바로 공무원 집단이죠. 정부 청사가 들어오면서 엄청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둔산동에 있고 샘머리 아파트 막 생기고 하면서 공무원 집단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 대전에는 사실 이렇게 양분되는 것 같아요. 철도 하면서 그 철도청 있잖아요. 그 철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무원 분들, 공무원들 중심으로 사는 둔산동 쪽,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사는 그 동네. 그 다음에 요즘 대전이 막 확장되면서 이제 도안동도 생기고 돈 버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살고 하지만 사실 대전의 원주민들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약간 서생틱한 저는 이게 대전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의 멋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런 안온한 분위기, 평온한 분위기가 대전의 멋이죠. 이게 역사를 배우면 충청도 사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 송시열도 유명하지 않아요. 은진 송씨들이 사는 송천도 있잖아요. 네. 은진 송씨들이 모여 사는 여기 충청도가 기본적으로 제가 학파까지는 모르겠어요. 기후학파인지 충청도 양반들이 엄청 살던 동네라서 이 모든 특색 충청도의 그 느림과 그리고 여기 대전에 살게 된 그 이주한 집단들, 이주민들, 연구원 이주민 그리고 공무원 이주민 거기에 어우러져 싼 집값 물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대전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심인 도시다. 그래서 대전의 멋이라고 하면 이런 평온함이고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고 안정적이고 전 주거 환경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재밌고 다이나믹한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를 단독주택 살아요. 그러면 4차선 도로 앞에 있는 단독주택보다 한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조용한 단독주택이 좋거든요. 주거 환경으로서 대전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대전의 메인은 사실 갑천과 함께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갑천에서 벗어나 있는 곳에 살죠. 옆에 유등천인가 한 개 흐르긴 하는데 어쨌든 대전의 중심은 갑천을 따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를 갔죠. 벚꽃 갔죠. 보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미어 터져서 즐기지도 못하고 또 날씨가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랬는데 좀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그 한밭수목원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자전거 도로랑 이제 산책로가 잘 돼 있잖아요. 갑천 중심으로.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평온한 분위기고 따뜻한 느낌, 거기에다 쏟아지는 햇빛, 어우러지는 벚꽃의 장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나도 이 동네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만큼 대전이 재미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주는 어떤 편안한 게 되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대전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지역 가서 살 수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전 대전이라는 동네가 좋아요. 좋고 조용하고 내 스타일과 맞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잘 보존되어 있는 유럽 같은 데는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안에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맞게 살잖아요.
저는 멋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 주는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들, 그런 게 좀 중요한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이 그런 게 없죠. 만들어졌으니까 뒤에. 예를 들어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학교 옆에 이제 부지들을 계속 사서 거기다 이제 뭔가를 지어요. 근데 제일 아쉬워하는 게 자기가 철학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지을 때 거기 있었던 한옥을 부시고 거기다가 그냥 집을 지은 게 자기는 제일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요즘의 인식으로는 이제 한옥이 아름답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걸 살리고 내부를 바꾸잖아요. 근데 1960년대만 해도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그때 엄청나게 대대적인 사업을 했잖아요. 네, 노새 두 마리라고 하는 국어 소설에도 나오는데 그때 양옥으로 만든 대대적인 사업을 해요. 대전이 바로 그때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뜨는 동네들 보면 관사촌, 일제시대 적산가옥들 유지한 관사촌, 그다음 소재동, 옛날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한 것들이 이제 멋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근데 서울만 해도 맞아. 뭐 전주 가면 한옥마을 다 새로 지은 거긴 하지만 서울만 가면 뭐 궁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가면 한옥촌도 있고 막 그런데 사진 찍기에 유명한 좋은 곳들이 있잖아요. 뭐 대전은 뭐 아파트 단지 뭐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 진달래 아파트 앞에서 사진을 찍을 것도 아니고 황실타운 아파트에서 사진 찍을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대전의 역사가 이러하다. 이렇게 안온한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산 곳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노잼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노잼을 트렌드로 삼아서 요즘 뭐 여러 곳에 뭐 이제 대전에 홍보하는 것들 들어가면 노잼 도시라는 거 하는 타이틀을 괜히 갖다가 붙여요. 어그로성으로. 어찌 이렇게 하면 노잼 도시가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가 돼서 오래 살았지만 공연도 이제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콘서트, 공연, 옛날에 소극장 하나 없었어요. 대전에. 서울엔 소극장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아트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소극장 너무 많잖아요. 대전에. 언제든 공연을 볼 수 있는 너무 많이 생겼다. 지금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엮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쓸데없이 뭐 맥주 축제, 와인 축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와인은 뭐 나름 그래도 오래 했어요 거기는. 근데 비어 축제는 별로인 것 같고 빵 내가 축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는 게 와인 축제 하는 게 항상 그 엑스포 광장에다가 좌판 쫙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푸드코트에서 팔면서 아니야 무슨 뭘 생각해. 와인 축제는 그게 아니지. 아닌가요? 아니야 뭐 가보셨어. 비어 축제. 그래서 우리 비어 축제. 그건 비어 축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10cm 보고 노래 듣고 거기서 술 한번 흔들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건 근데 와인 축제가 아니지. 와인 축제는 또 다른 곳에서 하나요? 와인은 약간 그 옆에 컨벤션 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와인 셀러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싸게 살 수 있어. 뭘 보고 생각한 거야? 제가 와인 축제를 1기 와인 축제부터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비어 축제처럼 거기서 했어요. 그래 스타일이 그러다가 그랬어? 이제 뭐 이게 거기서도 변화주고 한 걸 텐데. 근데 저는 영동이면은 포도가 유명하니까 거기서 와인 축제 하면 뭐 그럴 수 있고 김천이면 김밥 천국 축제 핫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생뚱맞다. 것처럼 좀 그 대전 고유의 거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때? 이장우 시장이 하는 한시 축제? 맞아. 그것도 그 영시 축제 그런 거. 영시 축제. 한시 축제 아니 영시 축제다. 아니 뭐 대전 사람들한테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광객 유치가 얼마나 될까? 사실 그런 거는 뭐 이제 현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의문이다. 교통만 엄청 막히고, 거기 은행동 거기에 한복판을 그렇게 틀어막고서 영시 축제한다고 해서 가수도 불러 제끼고 그게 외부 관광 요인이 있을까?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은 그 지역의 특색을 보러 가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이면 깡통시장. 아니 역사가 있잖아요. 피난민 때부터 시작해서 막 쭉 해서 그런 데를 가보고 싶지. 대전에서 영시 축제를 보러 가고 싶을까?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 그렇게 괜찮은지는 뭐 잘 모르겠네요. 제가 행정가가 아니라서 뭐 계산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서 성공적인 축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장우 시장이 이렇게 지역 카페를 없애고 전 지역 카페 신봉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확 깎으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주던 돈이 없어지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영시 축제 만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안 입고 온 눈으로 보게 된 건 어쩔 수 없다. 뭔가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대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즐기진 못했고 불만만 촉주했던 축제가 아니었나 싶고 영시 축제에 대한 평이 안 좋긴 하죠. 저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 전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나도. 대전 하면 이제 연구원들이 이주민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때 대전에 진짜 연구소가 많거든요. 한국천문연구원, 뭐 항우연도 있어요. 항우연도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그래 맞아. 내가 말을 어떻게 했지? 천체연구원이라 그랬나? 네. 항우연도 있고 생명과학연구원 연구소도 있고 핵도 기계연구원 다 있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보면 다 막내들이겠지. 막내들이 그 부스에 앉아가지고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어. 보고 있어.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연구원 분들이 나와서 본인 연구소가 하는 거 설명도 해주고. 이게 근데 성인 대상은 좀 아닌 것 같고 가족 단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축제기는 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어떤 행정가가 있으면 이제 각 연구소별로 그런 걸 해요. 근데 다 꼬마 애들 데리고 가족으로 하는 그 좀마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각별로. 근데 그 연결이 좀 안 되고. 근데 그건 있어. 아티언스라고 아티스트와 사이언스를 합쳐가지고 사이언티스트를 합쳐가지고 아티언스라는 예술 프로젝트를 매년 해요. 그래서 매년 전시를 하고 한 번도 안 가보셨으려나? 저는 종종 갔었거든요. 꽤나 재밌는 작품들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혹시나 이제 아티언스 프로젝트를 이제 전시하는 기간이 겹친다고 하면 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 그런 게. 어쨌든 대전하면 생각나는 게 유성의 그 대덕 특구단지, 대덕 연구단지 그거 하나잖아. 따지면 직업적으로 따지면 엑스포가 이제 대전에서 대대적으로 히트를 쳤으니까 이제 과학도시라는 어떤 대전의 프레임을 줬죠. 대전 유명한 그래서 대기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많고. 기업이 있다고? 네, 뭐 LS 뭐 이런 엄청 많아요. 뭐 그래? 한원도 있고 뭐 한원도 있고 큰 기업들도 하나래. 있습니다. 하나 유명하죠. 그치 하나도 있구나. 네, 하나가 하나 유명하기 있고, 때문에 한국타이어 있고 애경도 있고 많죠. 대전이 하나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군사 축제 이런 거 하면 해요. 근데 군사 축제는 계룡 계룡한테- 가셔야지. 근데 대전이 이제 계룡하고 가까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그래서 군인 집단들도 많이 살아요. 그치 네. 거기 신성동에 네. 거기에 자운대가 있지요. 어쨌든 거기 자운대 육군본부에서 이렇게 축제도 하지만 대전도 슬쩍 한 달에 거칠 법해요. 방산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또 그쵸. 저 하나 방산업체 일했죠.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미친 듯이 솟았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산과 관련돼 있는 이런 축제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워낙에 계룡에서 너무 크게 하고 있어서. 그건 이제 쇼케이스죠, 일종의. 그치. 근데 과학도시답게 미래 무기 이런 걸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콜라보해서. 아니면 칼국수, 밀가루랑 연관을 지어서 방산과 사실 다 전쟁 물품 아니에요? 밀가루? 뭐 그치. 인문학적으로 엮으려면 저는 충분히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 말이야 뭐 뭔들 못해. 그 뭔들 못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문학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저는 대전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많이 갔던 동네가 대흥동이었거든요. 아까 전에 뭐 은행동 거기가 좀 이렇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했지만 사실 맞아. 옛날에 그리고 거기가 중구청이 지금은 그 중구청이 있나? 중구청은 중구청인 거고 거기 어디니? 시민대학 있는 데를 네네. 옛날 중구청이라고 하죠 거기를. 거기가 옛날 도청이에요. 도청. 네, 거기 옛날 충남도청이에요. 옛날 맞아, 충남도청이고. 충남도청. 네, 충남도청이 이제 옮겼죠. 예전에 충남도청이 거기 있었어서 그 은행동은 아니고 선화동, 대흥동 이쪽에 되게 좋은 바랑 술집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았고 있죠. 카페들도 있었고 되게 좀마 되게 소규모로 소규모의 아주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이색적이고 귀엽고 그들만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 가게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도시여행자도 좋아했었고 카페 비돌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되게 무슨 하울에 움직이는 성 같은 느낌이었어요. 건물이 뭐 이렇게 이거 사람이 들어가도 되나 싶은 느낌인데 2, 3층까지 있어. 근데 2층은 전시 공간이고 1층에서는 이제 술이든 뭐 카페든 음식이든 즐길 수 있는 곳이었고. 근데 이제
점점 은행동의 기운이 대흥동까지 뻗치면서 특색들이 점점 사라지고 특히나 도시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다르다라는 독립서점으로 성심당 옆에 건물에 새로 이제 건물을 사셨는지 뭐 세를 들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글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대자보 같은 걸 붙이셨거든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동네도.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동네는 대흥동이었다. 대흥동이야말로 어쨌든 대전의 구도심의 중심이었던 곳이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좋고 뭔가 그들의 멋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 아니, 저는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했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물가가 같이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 그래서 원주민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시민대학도 있고 사실 그리고 그 중구청 쪽이 그 은행동 중구청 쪽이 이제 일제시대 건물들이 꽤 많아요. 사실 대전이 제일 아쉬웠던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전에 살았지만 문화랄 게 없었어요. 서울만 가도 뭐 소극장 공연도 하고 미술도 있고 막 음악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대전은 상당히 그런 게 적었는데 그런 원도심 같은 데에 저렴한 곳에서 그런 문화를 꽃피우는 청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지키고 있는 몇몇 곳들이 이제 얘기하신 것들이죠. 뭐 독립서점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전의 멋이라고 할 게 많이 없는 부분이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서점 뭐 이렇게 시 아니면 뭐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그래도 거기는 이제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훌륭한 곳이 있으니까 생겼죠. 거기 그쪽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뭐 하고 하는 공간들이 좀 많이 늘리면 좋겠다. 근데 이미 뭐 거기가 이제 집값이 올라 버려서 어쩔 수 없지만 또 옮기면 되죠. 뭐 저는 동구 쪽에 아주 낡은 여기 지금 또 부시고 있는데 이제 한반여중 쪽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꽃동네인 셈이죠. 그쪽이 옛날에는 지금은 또 그렇진 않겠지만 꽃동네래 달동네인 셈이죠. 이 동네 이름이 뭐죠? 대동 쪽으로 해서 좀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모여서 대전시들이 지원도 좀 해주고 해서 좀 모여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집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하잖아요. 그쪽들이. 독립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 곳을 좀 스팟처럼 좀 이렇게 문화처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약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돈을 이상한 데 투자하는 것 같아. 가령 제가 대흥동에 한창 이제 놀러 다녔을 때 월간 토마토라고 잡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전에 유명한 출판이죠. 토마토.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대라는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에서 종종 모임을 했었고 저는 거기에 종종 참석한 어떤 참석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당시에 지금은 스카이로드인가 있잖아요. 은행동 거기 진짜 나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휘황찬란하게.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그런 게 저는 철학없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시대는 옛날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어울리게끔 하려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냥 갖다 21세기 같은 것들 붙이는 거야. 갖다 붙여요. 요즘 왜 이렇게 축제하면 루미나리에 그걸 갖다 붙이는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쨌든 저희의 시선이지만 좀 이렇게 어울리게 하면 은행동 하면서는 아카데미 극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극장 CGV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왔을 시절에 대전 사람들이 가서 이게 보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19세 영화 한번 보고 싶어서 아카데미 극장에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보여줬단 말이에요. 가서 뭐 또 보고 좀 그런 곳들이 이제 원도심 위주로 모여 있는데 그거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대전하면 홍명상가였거든요. 맞아. 그냥 때려 부셔요. 저는 다 들었어. 맞아 들었어. 그런 거 그 대전에 나름 랜드마크처럼 상징물처럼 있었던 것들을 그냥 없애고 이렇게 짓고 하는 게 이 대전을 좀 더 노잼 도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70년대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건물들을 좀 예쁘게 이렇게 모여서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대전 랜드마크가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거죠. 종종 거기 은행동, 대흥동 뭐 그쪽 길을 가면은 진짜 뭐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되게 많아. 다 이쁘고. 죽어있죠. 다 죽어있죠. 그러니까 이쁜데 다 뭔가 이제 망했죠. 다 가게 상가들이 비어 있고 한데. 아까워요. 저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저도 아까워. 대전 멋이 그런 데서 저는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스카이로드 이야기 나왔을 때 그게 생긴다고 그 상가 주인들은 월세를 올리고 거기에 월세로 장사하시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되고 거기 지금 가보면 위에 무슨 뭐 하는지 모르겠어. 광고 같은 거 그냥 하고 비를 가릴 정도는 되지. 비 가리는 게 좋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전기를 쓰고 지금 거기 보면 사실 전광판이잖아요. 따지면 큰 전광판이야.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바로 이런 곳과 똑같은 곳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유럽에도 없고 제가 일본에도 못 봤거든요. 베이징에서 봤습니다. 중국에 바로 이 길거리 위에 천장을 가리는 거대한 이런 도로, 이런 쇼핑타운, 거기 스타벅스 들어와 있고 막 그냥 저 중국에서 봤어요. 이게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좀 아쉬워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거기 좋았거든요. 학생 때 가면 이제 중고등학생들 많이 가는 명동 돈가스에서 들었어. 같이 돈가스 맞아, 나 들었어. 스티커 사진 한 장 찍고 그다음에 1m짜리 콘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착 입을 쭉쭉 빨면서 이런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죠. 지하상가 가서 한 바퀴 쑥 돌면서 신발 사고 바지 사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 대흥동에 프랑스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좋죠. 거기가 가면 뭐 이런 골동품이 쌓여있지라는 곳이었어. 지금 이제 대전 프랑스 문화원이 석교동이라는 저희 집 근처 그러니까 대전 동구 석교동인데 거기에 예전에 망한 고무공장을 사가지고 거기서 다시 카페를 지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1층에 진짜 뭐 별걸 다 파시기도 하고 전시도 많이 해놓고 인테리어도 대박이야. 사실 차 맛은 모르겠어요. 차 맛은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고. 거긴 근데 그걸로 가는 거죠. 분위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2층에는 다 프랑스어로 된 서적들이 이제 다 엄청 전시가 되어 있고 공간이 엄청 크죠. 골동품도 되게 많고 인테리어 용품도 살 수가 있어. 구매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그게 대흥동에 있었을 때도 전 좋아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더니 그 공간이 사라지더니 원룸 건물이 올라갔어요. 다가구 건물이 올라갔어. 그게 안타까운 거야 나는. 그 좋았던 공간이 날아가고 그냥 멋도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맨파워로 이어지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덕후들의 시대잖아요, 점점. 덕후들 이렇게 프랑스 문화원 만드신 분도 사실 덕후죠. 골동품 모으시고 뭐 아무런 통일성이 없어요, 골동품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계를 모은다든가 뭐 오래된 빈티지 시계들을 자기 모읍니다. 자기는 오디오를 모읍니다. 근데 프랑스 문화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있지. 오래된 것들. 갑자기 호랑이 박제된 게 하나 딱 있고 나 근데 너무 갖고 싶어 그거. 독수리 박제된 게 딱 있고 그 옆에 청동으로 된 동상 하나가 서 있고 밑에 재봉틀이 있고 전등들이 있고 소파들도 다제각각. 근데 그게 멋이야. 그치. 그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놀러 왔으면 동구의 석교동이 조금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 있는데 와서 가볼 만한 곳이다. 너무나 이쁜 곳이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해요. 저희가 자주 갔던 카페 중에 하나고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를 좀 추천을 하자면 이건 대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냥 멋있는 곳 아도니스가 있습니다. 전 아도니스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갈만했는데 지금은 비어 터져요. 이게 굳이 추천 안 해도 사람들이 벌써 다 알려나?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바의 정석이겠죠. 바의 정석 예를 들어 뭐 메뉴판이 노래방 메뉴판 같은 느낌의 메뉴판인데 엄청 두꺼워. 한 30장 넘겨요. 엄청 많아. 근데 다 가끔씩 이렇게 왜 이렇게 맞춤법을 다 틀리시든지. 그거 못 찾으니까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로제 와인을 배웠죠. 로제 와인, 포트 와인을 배웠죠. 그리고 가면은 그러니까 바의 사장님이 맞죠? 사장님이 딱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머리에 젤로
올백을 하셨어. 딱 멋이 있지. 딱 그렇게 하고 손에 그 메모장 같은 걸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거기서 사람을 부르면 안 돼. 눈을 마주치던가 손을 살포시 들어서 이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잔을 부딪히는 행동은 절대 금함. 개당 4만 원 청구하겠다. 신청곡 금지한다. 그런 게 이제 재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향수 냄새가 과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너무 뭐야 이런 데가 있지 하면서 봤지만 그러니까 불돈 생돈 고깃집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참 그 공간적으로 아주 대비되는 곳이긴 한데 아주 낮은 조도에 엄청 좋은 분위기와 사장님의 아주 그 정석적인 바텐더 같은 느낌의 그 분위기 맛있고 제일 메리트는 가격이죠. 일반 칵테일이나 위스키 바에 한 2분의 1 가격? 5분의 3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되게 저렴하잖아. 사실 한 잔에 6,000원, 7,000원, 5,000원, 6,000원이니까 바에 가봐 진짜 10,000원이 넘는데 그냥. 바 얘기하니까 그 옐로우 택시도 좋아요. 옐로우 택시 옛날에 난 더 좋았다고 생각해. 근데 재즈도 같이 하시면서 원래도 재즈를 했었지. 근데 이제 이사를 갔죠. 옛날에 공간이 훨씬 넓었고 맞아. 그런 데 있었는데 어쨌든 전 지금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얘기를 조금 확장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꼭 대전 소개가 아니라 우리 집에도 이제 맛과 멋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집에? 예를 들어 한참 우리가 추진을 했다가 안 했던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집만의 아이덴티티 굿즈를 하나 만들어보자. 기억이 난다. 우리 그런 거 좀 독특하게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그니처 음식을 하나 해야 된다. 요즘 제가 만두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시그니처 음식 하나 우리 집에서 제일 잘하는 특색 있는 거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하면 기억나는 음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냥 맨날 레시피가 넘쳐나는 사회지만 우리 집만의 어떤 것들을 좀 만들고 우리 집만의 멋과 우리 집만의 맛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이라던가 맞아요. 어떤 장소를 이제 우리만의 어떤 특색인 우리만의 이제 추억 있는 어떤 장소 그런 것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들한테 들려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록용이죠. 우리 가족의 기록.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추억도 크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뭐 어떤 유산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 자본인 거죠. 일종의 문화적 한참 휩쓸었죠. 아비투스 문화 자본이라는 책이 휩쓸었는데. 그래? 네, 이제 저는 옛날에 교육학 공부할 때 이제 배웠던 건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적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연구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냐 뭐냐. 근데 집안 문화가 일종의 자본처럼 뭐 클래식 문화를 가진 사람, 뭐 어떤 대중 문화를 가진 사람 이런 차이에 따라 자녀들이 배우는 게 다르다. 그래서 아비투스 문화 자본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죠.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대전의 맛과 멋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대전이 노잼 도시인 건 인정한다. 왜냐면 60년대 이후에 그냥 막 지어진 건물들이니까 중요한 건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덴티티를 알고 쌓아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00년대까지 쌓아나가는 작업을 대전이 잘 못했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대전의 뭔가들을 찾아서 좀 쌓아나가려고 하는 것 같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거 생겼는데 대전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우금치라고 하는 유명한 뭐 극단들도 있고 하잖아요. 대전 고유의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집도 이제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 애들한테 이제 엄마, 아빠 하면 우리 집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한창 아이를 어디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책을 읽었잖아 그때. 많은 부모가 고민하는 지점이죠. 주택에서 사는 거가 좋을까,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을까. 근데 주택에 살면은 애를 위해서 주택에 갔는데 결국엔 주변에 친구들이 없고 맞아요. 애는 또 심심해하고. 맞아요. 근데 아파트에 산다는 건 이 현대화의 산물이잖아요. 아파트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라던가 모든 이제 제반 시설들이 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즘 현대 도시가.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나 획일적인 구조고 나는 항상 종종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내가 똥을 싸고 있어. 그럼 위에 있는 사람도 똥을 싸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도 똥을 싸고 있고 다 그냥 그런 느낌이 뭔가 단면이 상상이 되거든 나는.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면서 TV를 보고 있겠지. 어떻게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너무 획일화된 구조니까 아파트라는 공간은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주고 싶은데 아파트를 우리가 뜯어 고치기 쉽지 않으니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만들자. 그게 맞는 그래서 너무 공감을 한다 해요. 그 감자 씨가 말한 우리 집안의 맛과 멋 그런 것도 한번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 또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키워가면서 자녀들 좋아하는 것 따라 해주면 생기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뭐 만들어갈 법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살아가면서 이제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서 하나씩 쌓아 나가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즘 만두를 제가 많이 만드니까 좀 만두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오손도손 빚고. 애들이 좀 크면은 같이 만들 수 있겠지. 그렇죠. 네, 만두 지금은 만들고. 혜원이가 그냥 맨날 만두피를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하니까 나는 사실 좀 상상을 했거든. 만두피를 같이 오손도손 만드는 그 광경, 그 풍경. 초등학생이 돼야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냥 만지기 오감놀이 하는 근데 느낌이네.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제 같이 하기 전까지는 이제 꾸준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아빠 하면 아빠가 이제 만두 빚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뭐 우리 집에는 성 역할이 고정되진 않았으니까 요리는 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편이고 많이 하는 편이고 그죠? 뭐 그쵸. 그래요. 좋습니다. 아 참고로 그 프랑스 문화원은 현재 프랑스 문화원으로 검색하면 안 되고 앙트르뽀라고 검색을 해야 맞아요. 돼요. 네. 혹시나 싶어서 한번 첨언을 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